누군가는 새 여친을 사귀고 누군가는 아직도 계속 싸우고 누군가는 전기톱을 들었네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키무케 바로 들어갈게요. 고고! 앤드류 가필드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으로 시작해보죠. 그건 바로 탑건 매버릭과 Fellas, this here's Bagman. Hangman. Whatever. 곧 개봉할 영화 A Complete Unknown의 모니카 바바로. You're kind of an asshole, Bob. 앤드류가 올해 41, 모니카가 34 되겠습니다. 둘 다 조용한 성격이 딱 맞아서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는 관계자의 말이 있었으나 각 배우들의 에이전트들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죠. 두 사람은 지난달 초 LA에서 W 매거진의 연례 베스트 퍼포먼스 파티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바 있고요. 이때 옆에는 앤드류의 20대 때부터 한 집에 살았던 절친 에디 레드메인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엔 W 매거진 기자 린 허슈버그죠. 이번 주엔 런던 브리지 시어터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2세를 관람했고 꽤나 가까워 보였는데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딱 둘만 함께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앤드류는 어스파 때 만난 엠마 스톤과 4년간 열애를 했었고 최근까지는 프로페셔널 마녀를 자처하는 케이트 토마스와 사귀다 작년 10월에 헤어진 바 있습니다. 모니카 마카로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 뉴욕대에서 무용을 전공했고요. 졸업 후 연기에 도전해서 몇몇 드라마에서 활약하다 탑건 매버릭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은근 잘 어울리네요. 본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인터넷은 광활하고 자유롭다지만 사실 못하는 것 투성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는 웹사이트, 해당 국가에서 못 보는 유튜브 영상들, 남의 나라 OTT에만 있는 신작 에피소드 감상, 국내에서 가격이 유독 비싼 물건의 직구를 가능하게 해주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PC 어떤 환경에서든 서브샤크 VPN을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미국, 일본을 비롯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많이 움직일수록 인터넷엔 흔적이 남고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만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서브샤크 VPN은 그야말로 군사보안 수준의 암호화를 제공해 유무선 할 것 없이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걸어 잠궈줍니다. 자가 진짜 중요한 거. 졸라 땡큐. 내가 아카데미 무대에다 서보네요. 보니까 뭐 다들 VPN 깐 사람들이네요. 지아르 레토, 제니퍼 가노, 너넨 4개월 무료 받았고 그치? 원하는 국가에서의 쇼핑과 컨텐츠 감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보안의 중요성입니다. 공항이나 카페 같은 데서 털리기 딱 좋지만 서브샤크는 군용급 암호화기 때문에 제 아내도 제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죠. 우리 엄마도. 폰, 노트북, 태블릿, PC 싹 다 깔아도 추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깔아서 폰으로 미국, 일본 가라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지금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4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alright. 이번엔 톰 크루즈 소식입니다. 런던에서 한 아름다운 여성과 디너 데이트를 즐겼다는데요. 상대는 바로 아나 데 아르마스. Paloma? You're late. 보니까 영국 데일리 메일은 두 사람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만났다. 미국 피플즈는 전날인 2월 13일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쨌거나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만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녁 식사 전후로 많은 팬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팬들과 대화도 하고 사진 촬영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지나가던 사람들 놀았어. 어쨌거나 지금까진 밥만 먹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밥을 먹고 나서의 행적이겠죠. 저녁을 먹고 무려 두 사람은 같은 택시에 타고 어딘가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 톰은 특히나 사랑하는 영국 런던의 미인파 촬영을 위해 큰 저택을 마련해서 살고 있고 아나는 미국 버몬트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700만 달러짜리 욕실 8개 딸린 대저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데다 런던에선 공식 일정이 없었다고 하니 아나가 톰을 만나러 왔다고 봐야겠죠. 두 사람의 최근 연애 사정이라고 한다면 아나는 벤 애플렉과 사귀었고 톰은 러시아 사교계에서 네임드라는 엘시나 카이로바와 사귀다 2024년 2월 헤어진 뒤 8월부터는 스페인 가수 빅토리아 카날과 사귄다는 썰이 돌았는데요. 특히 빅토리아는 톰이 미인파 신작 촬영장에도 불러서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톰이 촬영장에 연인이나 지인을 부르는 일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어쨌거나 이 두 번의 연애로 배신감을 느낀 톰은 앞으로는 상대가 누구라도 천천히 사귀고 싶다는 입장이라는데 형님, 아나가 상대면 여유 부릴 시간은 없습니다. 존나 뛰어야 돼요.
찰리 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연식 좀 된 영화 팬들이시라면 이해하실 네임드인데 It's your wife, Father. She's hurt. Annie? This is your wife. She broke her wiener? 찰리의 부인들 중 가장 유명한 건 Hey, baby. How's it going? I'm dying, Tom. 두 번째 부인인 데니스 리차드. 스타쉽 트루퍼스 와일드싱에서 인상적인 모습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딸 롤라와 세미가 있는데요. 이 두 딸의 삶이 요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19살인 둘째 롤라는 신앙에 푹 빠져 있다죠.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면서 너무 힘든 나머지 교회를 갔는데 그 뒤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절 구원하셨고 제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 몇 주 전엔 인스타에 이렇게 본인이 세례받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긴 세례받을 때 진짜 수조에 담궈버리는군요. 어쨌든 이런 딸의 행보를 데니스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첫째 샘은 뭐라고 지낼까요? 온리팬즈를 하고 있습니다. 난 너무 아파트를 사고 싶었고 사탕 가게에서 일하는 것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걸 알았다. 다른 옷을 추가하거나 구독자가 뭔가를 요청하면 그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데니스 리차드도 온팬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시작해봤다. 샘이 엄청난 반발을 받고 있는 걸 보고 화가 났고 그게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했다. 한편 샘은 엄마가 자기처럼 온팬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롤라는 엄마가 행복하다면 뭐든 상관없다는 반응.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이죠. 엄마 데니스와 딸 샘은 서로의 계정 페이지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하나가 성별 구분이었죠. 취임 첫날부터 연방정부는 생물학적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인정하도록 했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명령 및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의료 지원을 제한하는 명령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부상하는 게 드라마 유포리아에 나왔던 트랜스젠더 스타 헌터 셰이퍼입니다. 한번 보시죠. I don't really post much these days, but I had a bit of a harsh reality check today and felt like it's important to share with whoever is listening. So I'm sure most of us remember on, I think the first day of Trump's presidency, he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declare only two genders recognized by the state, male and female, assigned at birth. As a result of this, Bureau of Consular Affairs has frozen passport applications requesting a gender marker change or renewals or new applications with a gender marker differing from an applicant's gender assigned at birth. So my initial reaction to this, because our president is a lot of talk, was like, I'll believe it when I see it. And today, I saw it on my new passport mail. Now, to specify, my gender markers were first changed in my teens when I first got my driver's license, and then passports following. All have been female since then. Hasn't really been a problem. 네, 여권에 M을 찍는 건 상관없고 이런 게 나나 트랜스젠더들을 바꿀 수도 없지만 삶을 좀 어렵게 만들긴 한다며 이렇게 마무리했죠. This administration.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주말 YMCA에 맞춰 칼춤을 췄고 일론 머스크는 보수 정치 행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전기톱을 들었습니다.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여러분은 윌 스미스 영화 중에 뭘 좋아하시나요? 물론 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를 가장 좋아합니다만 Yeah, me too. 핸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What? 윌 스미스가 직접 속편썰을 털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Me and Michael B. Jordan, we sat down for about a week. There's a scope of understanding that Michael B. Jordan has that everybody doesn't have. Yeah, he's a rare one. He's a rare one. So And somebody said Hancock too. That's my favorite Will Smith. Hancock, yeah. So they be leaking all my information. Yeah. So now there's a really cool Hancock 2 idea. We haven't even talked about it. I'm gonna give you one little piece. Zendaya will be being approached for Hancock 2, for a role in Hancock 2.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여론은 딱 쪼개져서 이 프로젝트를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연 행콕2가 필요한가? 2022년 싸다구를 우린 아직 잊지 않았다 라는 반응도 있었죠. 게다가 윌은 젠데이아의 이름을 Zendaya will be 라고 발음해서 젠데이아 팬들이 질색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썰을 풀어버렸으니 젠데이아 입장에서 무례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말도 있었네요. 행콕2는 그동안 썰이 무성했지만 수년 동안 진전이 없었는데요. 윌은 상당히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젠데이아를 데려오는 건 쉽지 않겠지만요.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의 소송전, 이런저런 일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화의 창작 과정에 생각보다 많이 관여했을 거라는 지적 영상이 떴죠. 라이블리가 연기한 릴리의 어린 시절을 담당한 이사벨라 펠의 캐스팅에 관련된 발언들을 종합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And then I found Isabella. Our wonderful casting director sent me her tape, and I watched it. Just the resemblance. She is a phenomenal actress, and this was her first film. She told me Taylor Swift helped her get the role, like signed off on her audition tape. I was casting, and I had actually brought in and showed her casting tape to Blake and Taylor, and they were both like, yes, her. That's a true story. How did you get Taylor to so graciously lend this song that's so pivotal to this movie? I had nothing to do with it. I mean, this is all Blake. Like I said, Blake was involved in all aspects of this production, and she is also a marketing genius. Taylor may have had some influence in getting Yes, she did. I don't even know if I'm meant to be saying it, but I'm saying it. Yeah, she was a helpful part of the process of the audition, which I found out later after I got it, and that rocked my world. I mean, honestly, she was with me on this experience the whole time, all throughout it, so like she really lived this with me. 네, 과연 진실이 뭘까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깊이 관여했다, 전적으로 함께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도니 측은 홈페이지로 타임라인을 전부 공개하고 있고 얼마 전 라이블리 측은 소송장에 수정사항을 제출했는데요. 그 문서엔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 발도니에게 불평하고 그를 우려하는 사람이 라이블리 한 사람이 아니었다. 즉 다른 여성도 발도니를 불편해했고 라이블리가 총대를 맨 거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에 발도니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프리드먼은 헛소문에 불과하다. 증거는 어디 있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발도니의 사업 파트너인 웨이페어러 스튜디오의 실질적 전주 스티브 사로위치가 2024년 8월 당시 레이놀즈와 라이블리, 이 헐리우드 파워 커플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었으며 얘네가 선을 넘으면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스스로 보호한 것처럼 스튜디오를 보호하겠다. 내가 일을 끝내면 시체 2구가 누워있을 거다 라고 말했다죠. 스티브 사로위츠, 이 사람은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로 페이로시티의 창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인사급여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인데요.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자기네가 개발한 인터페이스와 업무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사실상 이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그럼 재산이 3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이 사람이 왜 영화판에 들어왔나? 스티브 사로위치는 바하이교 신자로 2018년 바하이교 창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영화판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사로위츠 발도니 웨이페어러 스튜디오의 사장 히스도 바하이교 신자죠. 즉 신앙으로 묶여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발도니의 막대한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에 그 출처가 사로위치일지도 이런 말이 나올만도 하죠. 한편 레이놀즈 라이블리 부부는 SNL 50주년 기념쇼와 애프터파티에 참석한 게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였는데요. 라이블리의 드레스핏을 본 일부 사람들이 임신설을 제기했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I have a question. Oh, hey, Ryan Reynolds. Hi. Hey. Ryan Reynolds, how's it going? Great. Why? What have you heard? 세계적인 셀럽들이 다 모인 이 쇼에 부부가 출연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스타들은 왜 저들이 저기에 와 있나? 라며 당황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부부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부부가 쇼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고 팬들도 환호했다.
라이블리가 다코타 존슨과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쇼가 끝나고 1시간 정도 셀카도 찍고 동료 배우들도 만나고 온 애프터파티는 건너뛰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의 소송 재판은 2026년 3월로 확정이 났으며 이 긴 싸움을 시작도 안 한 느낌이네요. When dogs get sick, they often bite the hand of those who fed them until someone mercifully puts them down. 영화 브루탈리스트에서 에드리언 브로디의 뒤를 공격했던 가이 피어스. 이번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까지 올랐는데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케빈 스페이시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이 좀 화제가 됐네요. 두 사람은 과거 LA Confidential이라는 영화에 출연한 바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Extremely charming and brilliant at what he does, and really impressive, etc. So he holds a room remarkably. But I was young and susceptible, and he targeted me, no question. The only days I feel safe is when Simon Denny's on set, because I'm dumped like a hot potato and he focuses on Simon Denny because he was 10 times prettier than I am. 여기서 사이먼 데니는 호주 출신 배우 사이먼 베이커인데요. 그 당시의 이름이 사이먼 데니였습니다. 드라마 멘탈리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계속 들어볼게요. Oh no, that's nothing. Oh no, that's nothing. And I did that for 5 months. And I was in London working on something, and I heard this, and I broke down and sobbed, and I couldn't stop. 이젠 무혐의로 끝난 케빈 스페이시 사건 당시 가이 피어스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죠. Kevin Spacey, who you work with on LA Confidential. Yeah. Tough one to talk about at the moment. Amazing actor, incredible actor. Slightly difficult time with Kevin. At the time you were working with him? Yeah. He's a handsy guy. Thankfully I was 29 and not 14. Yeah, interesting. 이렇게 최근 인터뷰나 과거 인터뷰까지 회자가 되자 극대노한 케빈 스페이시가 직접 등판했습니다. Guy Pearce, I've now read the comments that you made about me, and while I would have preferred not to have to play this out in the media, you obviously have your own reasons for wanting to do exactly that. We worked together a long time ago, If I did something then that upset you, you could have reached out to me. We could have had that conversation. But instead, you've decided to speak to the press, who are now, of course, coming after me because they would like to know what my response is to the things that you said. You really want to know what my response is? Grow up. Did you also, by the way, tell the press that a year after we shot LA Confidential, you flew to Savannah, Georgia, while I was shooting Midnight in the Garden of Good and Evil, just to spend time with me? I mean, did you tell the press that too? Or does that not fit into the victim narrative you have going? So anyway, I apologize that I didn't get the message that you don't like spending time with me. I mean, maybe there was another reason, I don't know. But that doesn't make any sense that you would have just been leading me on, right? But here you are now, on a mission, some 28 years later, after I've been through hell and back, to do what? Just in time to stop the bad guy? Huh? Is that what's going on here? What took you so long? Did your horse run out of gas? I mean, you want to have a conversation? I'm happy to do so anytime, any place. We can even do it here, live on X if you like. I've got nothing to hide. But Guy, you need to grow up. You are not a victim. 자, 과연 가이 피어스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 한 주 지금 개봉 중인 영화들 특집이 있었죠. 포레스트 검프 제작진이 다시 모여 만든 영화 히어, 국산 오컬트 블록버스터 퇴마로, 그리고 이따가 저녁 때 큰 게 하나 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에 대한 특집이니까요. 꼭 다시 와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의 K였습니다.